그럼 거기 1% 안 하는 밴드가 우리구나. 와, 강현이 강현 오늘 진짜 그 가가지고 뭐 노숙했다며. 커플시대 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거 얘기 좀 합시다. 시간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원래 이게 그래요. 이런 시간이에요. 이게. 네. 요즘에 가장 즐겨 듣는 음악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아 목이 갔네. 제 시차 때문에 아직 잠을 못 자가지고 물어보면은 여러 밴드들이 있지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밴드가 바로 프롬프츠라는 밴드입니다. 프롬프츠의 보컬이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죠. 일단 자기소개를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강현입니다. 네. 원래 그 해외에서 지금 활동 많이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프롬프트라는 밴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쪽에서 이제 PK라는 예명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본인 멤버들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한 명? 보컬 베이스가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 네. 기타 2명이랑 드럼이죠. 일본 사람인 거죠. 아, 5인조 밴드 오인조 밴드. 프롬프츠. 어떤 음악을 하는 팀인지. 저희는 지금 메탈코어라는 장르를 하고 있고요. 네. 형이 최근에 하셨던 오디세이 비슷한 장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보다 훨씬 더 좀 익스페리먼털하고 익스트림하죠. 예, 강하죠. 더. 네, 많이 예. 강하죠.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사실 왜 인터뷰 하자고 했냐면 자립형으로 해외 활동을 하는 팀이 참 찾기 힘들 뿐더러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음악을 하는 사람 이전에 이 음악 씬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이건 완벽하게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첫 번째 인터뷰했던 네. 롤링쿼츠도 해외에서는 팬덤이 있는 그런 팀이어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하다 보니까 우리 PK처럼 여러 레이블과 계약이 돼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예. 계약됐습니다. 뭐 얘기를 해주시면. 호주에 있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호주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메탈코어 레이블이죠. 거기 한국인이 계약하는 거면 이제 역사상 처음이고. 네. 그럼 지금 호주에도 계약이 되어 있고 미국이랑도 이제 계약을 할 거고 네. 일본에도. 일본에서는 저희가 사실 계약제가 몇 개 있긴 했었는데 제가 네. 거절을 했어요. 왜? 왜냐면은 뭔가 좀 이제 계약 조건 같은 걸 봤었을 때 네. 약간 저희 음악이 조금 컨트롤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계약 내용이어가지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어요. 아직은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더 순수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런 레이블에 합류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음악적인 거 외에도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거 어떤 거예요? 음악적인 거. 음악적인 거 외에 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내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음악 기획 같은 거잖아요. 기획을 했을 때 어떤 밴드를 부른다든지 어떤 투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음원이나 앨범 같은 거를 릴리즈했을 활동의 때 방향성도 좀 그렇죠. 만들어가고 싶다. 네, 그거를 저희가 확실하게 저희만의 세계관과 기반을 잡고 레이블이랑 계약하는 거랑 계약을 먼저 해서 레이블이 잡아주는 거랑은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쵸, 맞아요. 네. 몇 살이죠 지금? 지금 만 나이로 28입니다. 20대네. 네. 그 어린 나이인데 해외 레이블들하고 이 계약을 하고 이런 것들 누가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열정이 있고 내가 꿈이 이러니까 내가 해내야지. 그런 마음을 하다 보니까 지금 머릿속에 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시작 어떻게 해서 시작을. 제가 워낙에 이런 장르를 좋아했다 보니까 네. 정말 중학교 때부터 좀 메탈이나 하드코어 장르를 정말 좋아했었고. 형도 이제 익히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신 자체가 너무 작고 그렇죠. 좀 빈약하긴 하죠. 작다고 얘기하기도 뭐한 거의 소멸 직전 상태인. 그렇죠. 메탈은 특히.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 밴드를 했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네, 했었지만은 정말 그 요 한 줌 있는 게 그것마저도 없었다가 있다 없었다 있다 해요. 뭔가 환경을 탓을 하면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왜 이런 환경이 되었는가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봤었고 그리고 이런 환경을 뭔가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을 때 제가 당장 할 수 있었던 거는 해외에 나가서 큰 성적을 내면은 국내에서 저희 같은 장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갔어요 해외? 몇 살 때?
7년 전이니까 7년 전에 일본으로 갔죠. 네, 일본으로 가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간 거예요? 일단 가자? 네 나오자마자 그냥 아, 가가지고 진짜 그때 멍청해가지고 멍청하다고? 멍청했죠. 네.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셋 중에 제일 아니야. 맞아 맞아. 그냥 뭐, 멍청했 때문에 객기였죠 완전히. 그냥, 좀 예. 무모했다. 한국에서 준비해서 뭐 하고 뭐 가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준비만 하다 끝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딱 180만 원, 180만 원. 180만 원만 가지고 어. 가서 그냥 핸드폰도 계약도 하고 뭐 어. 집도 그래도 월세는 얻을 수 있으니까 네. 해야지 했는데 너무 모르고 갔던 거죠. 어.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계약하러 갔는데 주소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집을 계약하러 갔더니 그렇지, 핸드폰 번호가 맞아. 필요하다고 그러고 맞아. 신용이 있어야 되니까. 아 끝났다 어. 싶어가지고 그 몇 살 때? 21살 때요. 21살 때. 네. 대단하다. 그 대학 중퇴하고 그냥 일본 가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가가지고 뭐 노숙했다며. 네, 한 10일 동안 노숙했죠. 원래 어. 그 친구 집에서 이제 지내려고 하다가 네. 친구 집도 이제 안 빈다 그래가지고 10일 동안. 비면 갈라 네, 그랬는데 그래서- 비지가 않아서 네, 또. 그래서 빌 때까지 그냥 10일 이 악물고 그냥 버텼죠. 그러다가 이제 뭐 밴드 친구들 하나 둘씩 만나게 된 네. 거예요. 일본 친구들하고 이렇게 시작했을 때 지금은 이제 이런 좋은 레이블들하고 계약도 했지만 그때는 처음이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일본인 멤버들이 네. 있었으니까 음. 일본에 대한 시스템을 알고 있으니까 어. 라이브를 할 수는 있긴 했었지만은 처음에 네. 1, 2년 동안은 진짜 10명 앞에서도 공연 많이 해봤고 어. 많아봤자 100명. 1, 2년 동안에 공연을 얼마 정도 했었어요? 근데 정말 많이 했어요. 일단 공연을 최대한 많이 하자 싶어가지고 네. 한 달에 제일 많이 했을 때 8번, 9번도 많이 했었고 단독 공연을? 아니요 그냥 클럽 공연 클럽 공연을 클럽 8번, 공연으로 9번? 8번, 9번 그냥 평일에서 나가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친구들 기획에도 나가고 저희가 어. 기획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그러다가 지금 그렇게 하다가 알려지게 된 거죠, 점점. 네 점점 이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레이블에 컨택을 하려고 오퍼를 넣은 게 아니고 네 활동을 하다 보니 그렇죠. 그쪽에서 알아보고 연락이 먼저 온 네. 거죠.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됐고 재밌었던 거는 그 제가 프롬프츠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는데 그 MD 상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음악이 직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MD 수익이 엄청나다면서요, 그게. 저도 한국에서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네. 한국에서 뭐 근데 그렇게 막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은 저희 네. 규모의 밴드가 MD 수익이 그 정도 난다고 하면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형도 그러셨지만. 그러니까 뭐 액수는 밝힐 수 없지만 네, 그럴 수 없지만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MD 수익 얘기 듣고 그렇구나. 사실 우리 예전에 워프투어 갔을 때도 네. MD 몇 개 가져갔는데 완판을 하고 왔거든요. 네, 네. 무조건 공연 전이든 공연 후든 MD를 그렇게 네.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이게 그 문화예요. 팬들이 이 티셔츠를 입음으로써 내가 이 밴드를 좋아한다는 거를 이제 알릴 수 있는 거고 굿즈라 그러죠. 머천다이즈를 소비하면서 이제 그 밴드가 이제 점점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팬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머천다이즈를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그렇죠. 팬덤 문화인 거죠. 네. 모든 나라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잡혀 아니 있는 그거는 문화여서 우리 크로아티아 투어 갔다 왔는데 왜 네. MD 없냐고. 저도 네. 그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정말 많은 분들이 물었거든요. 너무 아깝죠.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막 이제 찾는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투어를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 한국에서 투어 돌 때는 MD가 있어요. 있고 기타리스트 허준 씨가 원래 말이 없는데 멘트를 하긴 하는데 네. MD 장사 멘트만 해요 무대에서. 한번 시원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그 멘트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뭐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냥 거기는 무조건 그냥 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멘트를 할 때도 저희 MD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밴드의 기획에 나갔어요. 동료 밴드의 기획에 나갔을 때 예를 들어 삿포로 밴드 지금 도쿄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본인의 삿포로 고향에 돌아가서 하는 라이브에 저희를 불러줬잖아요. 도쿄. 그러면 서로 얘기를 해줘요. 저희도 이제 공연할 때 도쿄에서 삿포로까지 밴드가 온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다.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니까 오늘 주최를 위해서 부디 오늘 돌아가실 때 한번 체크해서 돌아가시면 너무 고맙겠다고 얘기를 하고 주최 쪽에서도 오늘 도쿄에서 프롬츠가 와줬는데 도쿄에서 온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고 이제 저들도 이제 그만큼의 각오를 가지고 온 거니까 서포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멘트하고 투어 돌 때 최근에 어디 돌았어요? 최근 1년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호주를 2번 갔다 오고요.
그렇죠. 한 12일 동안 8번 공연. 거의 매일 공연. 그죠. 거의 매일 공연하고 같은 세대 동료 밴드랑 같이 4D 투어라 그래가지고 네. 랩 밴드랑 같이 이제 일본을 계속 돌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는 타이. 네. 타이도 갔다. 한국에서는 이제 편안하게 저희가 음악을 하는데 투어를 돌면 아무래도 스텝을 좀 줄여가야 되고 네. 조금 더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해야 되고 투어 돌 때 스텝 몇 명 정도 움직여요? 저희는 처음에는 스텝이 없었죠. 아예. 그냥 밴드들끼리. 밴드만 가서 그냥 정말 맨 땅에 머리 박히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기어 같은 걸 우리가 그 라이더를 보내가지고 네. 악기 체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멤버들끼리 알아서 하고 그렇죠. 멤버들끼리 가면 알아서. 사실 그렇게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잘 안 돼 다 있으니까. 보내도. 보내서 안 돼 있다고 저희가 화를 내면은 네. 그만큼 또 시간이 깎여요. 저희 시간이. 세팅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고 공연 시간도 정해져 있고 화를 내봐야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죠. 빨리 그 차선책을 마련해야 되는구나. 그냥 몰라 모르면 알겠어.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냥.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아시잖아요. 해외 그 네. 공연장 되게 엄청 열악한 거. 이번에 저희도 좀 그죠. 사실 투어 돌면서 그 에어컨이라도 나오면 다행이고 엘리베이터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그죠? 관객들 만난 건 너무 좋았는데 네. 그 준비하는 게 맞아요.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저는 라이더를 몇 번을 보내고 확인을 했는데 부킹 에이전트가 없는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확인이 이제 안 된 경우도 있고 미스가 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저희 그래서 좀 고생했는데 야 우리만 이러는 거야 뭐야? 근데 물어봤더니 역시 좀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렇죠. 본인들이 직접 가서 악기 세팅하고 끝나고 근데 재밌었던 거는 이야기하다가 락밴드면 앰프가 이따만한 게 있고 네. 가뜩이나 이런 강한 음악인데 뭐 기어들이 막 이큐먼트가 엄청 많아야 되는데 없다고 거의 지금. 지금은 거의 없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있어도 건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해외 큰 페스티벌 보면은 막 네. 마샬 앰프 캐비넷을 막 네. 20개 쌓아놓고 막 하잖아요. 네. 그거 뒤에 들어가서 보면 아시죠 뭔지? 네. 그 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거기 없어요, 스피커. 술래잡기 할 수 네. 있는 빈 공간이죠. 빈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림으로 그렇죠. 이렇게. 예, 그거는 하나의 무대 연출이고 그렇지. 그리고 알잖아요. 그 한 번이라도 기타 만져보신 분들은 네. 앰프를 그렇게 연결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 아시는 아무 소용 없어. 항상. 마이킹을 그럼 다 하든가. 다 하면 하울링이 또 엄청 날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태프들도 최소화해야 되고 일정 자체가 살인적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제 길어봤자 이틀 연속 공연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해외 한번 나가면은 7일 연속 공연, 뭐 8일 연속 공연 허다하게 그렇죠. 있으니까. 게다가 모니터 상황이 계속 바뀌고. 그렇죠. 바뀌다 보니까 최대한 간략화해서 우리들만의 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두는 시스템이 요즘 해외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죠. 많은 밴드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많은 밴드 거의 99% 그렇게 하고 99%? 네 정말요. 아, 그럼 거기 1% 안 하는 밴드가 우리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이건 업계 좀 비밀인가? 업계 비밀이라기보다는 팬분들이 관심 아유. 있으실까요? 무시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알아들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알아들어요. 그렇죠. 네. 정말 간단히 설명해드리면은 네. 이제 진짜 편하게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들으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 저런 게 저런 거구나 하고 공부를 하실 수도 있어서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음향 감독분이 네. 두 분 계시잖아요. 네. 밖의 소리를 잡아주시는 밖에서 관객이 듣는 그렇죠. 사운드 잡는 분, 멤버들이 그렇죠. 멤버들이 연주하면서 연습하는 편하게 모니터할 수 있는 걸 잡아주는 엔지니어 두 분이죠 항상. 아시아 밴드가 해외 투어를 갈 때 네. 음향 감독 두 분 다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고 큰일이죠. 밴드들은 그게 불가능한 얘기죠. 완전 네. 조금이라도 인건비도 줄이고 그리고 매번 공연장이 오늘은 야외, 내일은 실내, 오늘은 500명, 내일은 2000명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항상 일정한 환경을 가지기 위해서 네. 모니터 스피커를 싹 다 없애요. 전부 다 모니터 없애버리고 스피커를 앞에 이렇게 우리들 들을 수 있는 네네네. 스피커 그걸 없애고 다 없애요. 인이어를 다 끼겠네 그럼. 다 인이어를 끼고 네. 거기 안에서 다른 엔지니어 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 내가 아는 자체 디지털 믹서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 믹서가 아이패드로 조정할 수 있고 그래서 멤버들마다 본인이 원하는 뭐 이제 보컬 소리라든지 아니면 기타, 베이스, 드럼, 클릭, 메트로놈 소리를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입맛대로 설정을 시켜놓고 네네네. 고정값을 이제 세이브를 시켜놓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어딜 가도 똑같은 소리가 나는 거고 세팅 방법도 그렇게 네. 어렵지 않고 멤버가 다 알아서 할 수 있고. 맞아요. 그게 사실 우리 연습실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거를 무대로 올릴 생각은 못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프롬프츠도 투어를 많이 돌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서 아.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확 던져놔도 네. 딱 올라가면 빡 나오는 거야 그냥 그게.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요. 뭐 어디를 가든 그게 몇 명이든
저희를 보러 와주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써주신 팬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랑 약속이기도 하고 저희는 정말 그런 걸 좋아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몸 상태가 어떻고 뭐 어떻든 해도 그런 컨디션을 만드는 것도 이제 저희가 또 프로의 직업이기도 하고요. 전에 투어 돌다가 족강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호주 마지막 날이었을 거예요. 멜버른 중에서 멤버 한 명이 콜록콜록 시작하더라고요. 중간에 오프데이가 이제 쉬는 날이 이틀 있었는데 네. 걔는 거기서 다 나왔어요. 어... 나머지 멤버들이랑. 근데 내가 늦게 온 거야. 시드니에서 브리즈번까지 가는데 차로 한 14시간 걸리거든요. 예. 감기 걸렸을 때 에어컨 바람 쐬면 엄청 힘든 거야. 그쵸, 뭐 재채기 계속 그래서 이제 뭐 재채 계속 나오고 콧물 나고. 콧물 나고 근데 이제 밖은 더워 죽겠으니까 어. 밴드 밴이잖아요. 네. 에어컨을 끄라는 말은 제가 참 못하겠고 근데 콧물이 근데 안 멈춰가지고 이 보컬의 비애들. 분명히 종이유전 하나 가져왔는데 그게 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14시간 동안 차에 있었으니까. 어. 두루마이크 휴지 이만 큰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뜯어가지고 하나 가져왔어요. 그냥 괜찮아. 제 다 이해할 거야. 가방에다 넣어놓고 그거를 음. 뽑아가지고 풀고 다시 넣고 풀고 넣고 처절하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도착을 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공연장에는 드럼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뒤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 그걸 이제 내려서 로딩 하라 그러면 이제 멤버가 어. 내려서 옮겨야 돼요. 또 그 아픈 와중에 그거 또 옮겨야 되고. 온도는 38도고 어. 엘리베이터 없고 비실비실하면서 옮겨가지고 다 옮기고 제 가방을 열어가지고 그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딱 열었더니 그 제 커플슛이 우르르 어. 제가 이제 일어서 하려 그러는데 이렇게 몸이 떨림이 안 멈추는 거예요. 어우. 그때 저희 그 투어 매니저가 너 이거 중단해야 된다. 이제 매번 공연 때마다 머천다이즈 수익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로 생활을 하는 밴드이기 때문에 한 공연이라도 쉬면은 저희는 바로 적자로 전환이 돼버리니까 그게 첫 투어였기 때문에 비행기도 다 저희가 돈 내고 갔던 거거든요. 잠깐 생각을 했다가 그러면은 사운드 체크만 한번 빠지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운전해서 호텔을 떨궈주고 거의 공연 스타트 시간 직전에 제가 왔는데 저희 등장음악이 지금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벌써? 알고 봤더니 투어 매니저가 시간을 10분 잘못 봐가지고 10분 여유 있게 온다고 한 거를 안 돼가지고 이미 음악은 나오고 있었던 거지. 야, 도착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냥 그대로 달려가서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네, 그대로 달려가서 그렇게 땅하고 했죠. 음악인데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프롬프츠 음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빡셉니다 진짜. 이건 진짜 체력 관리를 정말 잘해야지. 잘해야죠. 그것도 사실은 네. 음악의 한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야지 할 수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 몸을 이끌고 공연을 하고 고생했네. 네. 짧게 이게 축약을 했지만 강현이가 처음 음악 시작할 때 일본에 가가지고 노숙까지 하면서 팀을 만들어서 알리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알려야 되니까 알려야죠. 처음에는 뭐 여기저기 어떤 뭐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도 막 보내고 또 어떻게 해야 여기서 우리 음악을 틀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혼자 알아보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성장한 거잖아요. 네. 그 몇 년이에요 그게? 6년 걸렸어요. 6년 걸렸어요. 네. 어떤 분들은 빨리 했다고 하시고 제 기준에서는 근데 좀 늦었죠. 6년이면 근데 늦은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6년 걸렸는데도 아직도 20대야. 야 부럽다. 그것도 많이 부러운가 보다. 앞으로 하여튼 뭐 앞길이 창창하고 하드코어 코어 음악의 절정을 보여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요번에 크로아티아 갔다 와서 조금 눈이 이렇게 다시 열렸어요. 네. 예전부터 해외 활동을 많이 해왔지만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가지고 그게 참 항상 아쉬웠는데 이번엔 좀 지속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실 만난 거는 저희가 앞으로 만들 음악을 우리 강현이랑 같이 좀 프로듀싱을 해서 아이비 앨범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려고 만난 건데 그 얘기는 하나도 못했고 그러네요. 하나도 못했네 그 얘기는. 하나도 못했고 세계 투어를 돌면서 몸으로 체험한 강현이에게 강연을 들었어요. 와 강현 오늘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근데 정말 그런 것 네. 같아요. 밴드라는 음악이 형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니잖아요. 못하죠. 그렇죠. 저희 팀만이 아니라 다른 밴드 동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일본에서도 그랬지만 이게 언어의 장벽도 넘어서 음악으로만 친구가 처음에 되는 거고 보통 해외 그렇게 투어 오래를 하다 보면은 저희는 그래요. 시내에 있는 밴드 보통 패키지로 다니잖아요. 같은 밴드가 4밴드 정도 있어가지고 한 달 반에 같이 투어를 하다 보니까 끝날 때는 거의 가족이 돼 있어요. 모든 맞아요. 밴드. 좀 아쉽죠, 막 헤어질 아쉽죠. 때. 네. 그리고 헤어질 때 아쉽고 우는 친구도 있어요. 네, 맞아요. 메탈이 또 맞아요. 더 잘 울어. 맞아요. 감성적인 사람들. 감성적이야 되게. 이게 무대에서만 그렇지.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그런 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또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 음악에 대한 태도도 진정성이 있고 진지하고 저는 그래서 메탈을 더 좋아하기도 네. 해요 지금. 그렇게 해외에 있는 친구들 생기고 밴드들도 같이 성장해 가면서 또 만났을 때 더 큰 스테이지에서 만나기도 하고 페스티벌에서 만나기도 하고 투어를 돌면 돌수록 그런 동료들이 세계에서 좀 늘어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저희는 안정적으로 음악하는 팀이고 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주는 팀이지만 해외에서는 베이비예요 아직. 너무 베이비예요. 강현이한테 오늘 들은 얘기들이 YB의 어떤 해외 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어떤 자양분이 될 것 같고 YB식으로 뭔가 바꿔서 네네. 우리가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해외 팬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는 프롬프츠랑도 한번 같이 네. 투어를 좀 돌아보고 싶다. 저도 너무 좋죠. 레이블 우리 음악 좀 그쪽에다 높은 사람한테 좀 주고 이런 것 좀 해보고.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먼저 나와 있잖아요. 해외. 예, 기반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해외에서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럽이나 미국 투어를 하게 됐었을 때 예, 게스트 밴드로 YB랑 같이 투어를 하게 되면은 예. 정말 너무 좋죠. 좋은 그림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에서 투어할 때는 저희가 이제 게스트 밴드 나오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정말 이상적인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한국 밴드들이 이제는 K-팝을 넘어서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호주 투어에 갔었을 때 이제 네. 해외에서는 이제 그런 투어를 하게 된 매거진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프레스들이 붙어가지고 예, 이제 해외에서 팟캐스트 되게 크잖아요. 예, 그런데 출연 제의가 와서 인터뷰도 음. 하고 하는데 저는 음. 개인적으로 되게 감명 깊게 들었던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 인터뷰 하시는 분이 전 질문을 한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K-팝이 되게 성공하고 있고 그리고 K-드라마, K-무비까지 한국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큰 편인데 예. 이런 하드코어나 메탈 씬에서 드디어 너라는 존재가 나와서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 정말 순수하게 한국 출신의 아티스트가 이런 씬에 들어와서 어디 활동을 하는 출신이죠? 거는 한국 어디? 저는 강동구 출신입니다. 강동구 출신. 네, 들어본 적이 없다. K-컬처가 엄청 성공하고 있는 와중에 너는 우리한테 뭘 보여줄 거냐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 장르가 영어가 메인이잖아요 보통. 네. 더 한국의 그런 문화 같은 거를 더 레페센을 해야지 그래야지 뭔가 조금 더 이게 설득력이 있겠구나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때 이후부터 저희 곡이나 그런 거에 한글을 조금 더 많이 넣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요번에 스톤본이란 곡은 한국말로 되어 있는 메탈인데 네네네. 전혀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 의상도 태극기 의상으로 다 맞춰 입고 왔는데 반응이 되게 좋아요. 이거 왜 안 파냐? 이거 왜 안 가져왔냐? 그래서 그 머천다이즈 공식이 있는데 그 멤버가 입는 거랑 똑같은 디자인을 팔잖아요. 그게 제일 잘 팔려요. 그 일본의 문화 중에서 앵콜 할 때 투어 티를 입고 앵콜을 해요 멤버들이. 그러면은 그게 더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입고 앵콜을 한다고 하더라고. 저희도 한국 공연 때 그렇게 하거든요. 재빨리 갈아입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꿈이 많을 텐데 네. 어떤 꿈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아티스트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되게 K-팝뿐만이 아니라 엄청 선전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루츠가 이런 하드코어나 메탈의 루츠다 보니까 음악도 음악이지만 이런 컬처,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잘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뭔가 해외에서 확실하게 큰 성적을 거두고 그 환경 안에서도 해낸 사람이 있다는 거를 한 명은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그게 제가 꼭 해내고 싶어서 목표는 항상 높죠. 이제 물론 빌보드 차트에도 오르고 싶고 락 메탈 부분 그래미 또 타고 싶고 타고 싶고 페스티벌도 페스티벌도요. 헤드라이너도. 네. 저는 근데 그거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게 좋은 네. 자세입니다, 진짜. 왜냐면은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 자체가 한국 역사에서 한 명도 해내지 못했던 걸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자신감 가지고 그래도 칼을 뽑았으니까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최대한 많이 하고 목표의 최종 도착지는 결국엔 한국이에요. 한국에 재능이 많은 아티스트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남 눈치 안 보고 사회적인 눈치 안 보고 저희 같은 음악도 제대로 된 음악이라는 걸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한국 사람들이 잘해요. 잘해요. 정말 잘해요. 네. 꼼꼼하고
뭘 하더라도 러하고 러프한 것보다는 아주 밀도 있는 그런 맞아요. 작업들을 좋아하는 민족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네. 더 K-팝도 잘 되는 거고 트레이닝까지 합쳐지면서 맞아요. 아무튼 오늘 네. 프롬프츠 원래는 인터뷰 계획이 없었지만 이 코너 자체가 네. 거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그때 만드는 건데 네. 해외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 네. 그런 뮤지션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전 너무 좋네요. 이거 드디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네. 5년 만에 첫 야한을 했어요. 인천에서 하는 러브칩스 페스티벌이라고. 예, 영원이가 네, 하고. 네, 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기다려주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정말 저 목이 터져라 떼창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네. 그렇게 어디선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분들이 네, 네, 네. 있더라니까요. 저희도 유럽 갔을 때 우리 팬 한 2명 있을까 했는데 맞아요. 네. 리벨리온을 하는데 인종이 다른 그 유럽 분들이 그걸 막 한국말까지 따라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음악이라는 게 언어를 초월하잖아요. 시대도 초월하고. 형이랑 저랑도 전혀 접점이 없다가. 그렇죠. 우리가 음악을 안 했으면 이렇게 그렇죠. 절대 만날 수가 이렇게 없는. 대화를 안 했죠. 네. 밥을 같이 안 먹고. 그렇죠. 정말 서로의 작업물을 듣고 이게 맞아요. 쉽게 끌려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네. 정말 음악을 하면서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나이가 어떻고 뭐 장르가 어떻고를 떠나서 그게 그러니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갑자기 노래가 하나 생각나는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런 노래 있어. 선배님, 노사연 선배님들. 아, 네네네. 알아? 알죠. 아니 그 성함만 알고 있었어요. 아무튼 오늘 갑자기 또 거 얘기 좀 합시다. 밴드 프롬프츠의 강현 씨, PK로 또 예명을 쓰기도 네. 하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네. 소셜 미디어에서 확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 네. 고맙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레이블 우리 음악 좀 그쪽에다 높은 사람한테 좀 주지 마.